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전세 대출 연말까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얼마 전 나온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는요, 바로 이 전세 대출 규제가 포함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아니 전세 대출이야말로 꼭 필요한 실수요자 대출인데 이걸 왜 막냐 반발이 컸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세 대출을 제때 못 받아서 많은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어제였죠. 일단 올 연말까지는 이 전세 대출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계대출 이 총량 관리는 하지만 전세 대출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물러설 걸 굳이 왜 처음부터 전세 대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자들 경우에는요, 올해는 괜찮아도 이거 내년에 또 막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대출을 오히려 더 많이 미리 양껏 받아놓는 가수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계대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게다가 정책 신뢰도도 문제입니다. 일단 던져놓고 민심 나빠지면 취소하는 행태가 자주 반복되면 당국이 내놓는 정책 믿을 수가 없겠죠. 자, 어쨌거나 이 전세 대출 올 연말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공급이 돼서 많은 세입자분들 숨통은 트이겠는데요. 이래저래 이 아쉬움과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월 1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목돈연구소의 소장 정철진입니다. 6486번님, 아는 지인이 주식에 관해 물어보길래 오전 11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들어봐라 했네요. 저 잘했쥬 하셨는데 당연히 잘했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장하연님,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정책 화가 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이게 너무 과한 걸 내놨다가 또 민심 나빠지면 굉장히 계속 바뀌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배종복님도요, 제 말이요. 내년에 저도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괴로워하셨겠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잠도 못 자고 또 이러다가 어제 또 연말까지는 전세대출 그냥 된다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한숨 났다 하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또 신뢰도를 얻겠습니까? 강전아님, 어제 방송 유튜브로 다시 듣고 공부했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생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또 시교라 라이브에 가셔서 보면은 다 그날이 클립화돼 있거든요. 또 함께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이렇게 검색하면 지나간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도 함께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시죠. 이번 주까지는 주식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식을 직접 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유 상품권, 식품 상품권, 이 주식 상품권입니다. 현금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만관부 아시죠?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에 웰컴 투 더 증시.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가 함께하고요.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주린이 쇼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6명의 크루와 함께 게임을 진행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정글같이 다이내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주식 정글의 길라잡이죠.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 3천 탈환에 일단 성공. 드디어 했습니다. 예. 일단 성공. 이게 오늘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네, 아직 네. 후장이 남아 있고요. 네.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나 일단 탈환. 네.
네. 일단은 좋네요. 그래도 뉴욕발 훈풍이죠. 뉴욕 시장이 좋았어요. 네. 뉴욕 증시만큼은 이제 국내 시장은 아직 못 오르고 있는 듯 보이는데 네. 일단 뉴욕 3대 지수 1.7% 네. 안팎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그동안 안 좋았던 네. 뉴스들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요 며칠 상간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좋은 쪽으로 좀 해석되는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기업들의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네. 그동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별로 안 나올 거고 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오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진짜로 잘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네.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 화답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이헐령 비헐령, 귀에 걸면 그쵸. 귀걸이, 코에 걸면 네. 코걸이. 네. 그러니까 올라놓고 네.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유를 딱 갖다 해서 그쵸. 실적 좋았다. 그렇죠. 떨어지고 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왜냐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게 꺾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올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적부터 볼까요? 네,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전일에 발표됐었던 JP모건 체이스도 뭐 실적 좋았었고, 좋았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렇게도 오늘 이제 새벽에 네. 간밤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순이익을 보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 안팎으로 늘어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미국 경제 활동이 조금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뭐 은행 가서 이제 뭐 사야 되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또 뭐 미국 사람도 이러면서 집을 그렇게 많이 샀다면서요. 그렇죠. 모기지 대출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영향들로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나 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금융주의 호실적, 은행주의 호실적으로 어쨌든 시장을 살렸고 네. 고용 지표도 이게 좋았네요. 매주 네. 오늘이 되면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온 수치는 29만 3천여 건. 30만 명이. 예. 안 됐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이게 떨어진 건데요. 예, 이거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 초기 때는 막 기업들이 너무 어려우니 직원들을 자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을 반영을 합니다. 예. 괜찮았고요. 네, 실업수당 주세요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29만 명대,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보통 미국이 그냥 웬만할 때 한 23만 명, 네. 25만 명, 좋을 때가 이제 뭐 2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29만 명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쵸. 그렇죠. 그쵸? 이제 미국 고용 시장도. 괜찮죠? 네. 계속 괜찮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가 지표도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 그렇죠.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9월분이 발표가 됐는데 네. 전월과 비교하면 0.5% 상승으로 나타났어요. 네. 예상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그래도 나오면서 높죠. 네. 예, 그래도 높아요. 네. 왜냐하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는 8.6% 증가거든요. 예. 이게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듯한 느낌을 받지만 1년 전 이 수치를 생각해 보면 이거 뭐 2010년도 이후 제일 큰 수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네. 예,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5.4 높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입니다. 8.6%.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인플레고요. 뭐 중국은 지금 10%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루만큼은 어제 하루만큼은 이런 거 쌍무시. 네. 쌍무시 그냥 주가 좋다. 올라가는. 그냥 좋다 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주식 투자가 어렵고 혼돈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이런 와중에서 네. 이런 또 인플레의 우려는 커지지만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미 국채 금리가 나흘 연속이었나요? 사흘 연속 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한동안 강했었던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고. 네. 뭔가 또 이제 안정되는 듯한 분위기 일단 연출이 맞습니다. 돼요. 저도 여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 한다는데 달러가 왜 약세인가요? 왜 그런가요? 지금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나왔으니까 시중 금리 올라야 되는데 금리 네. 왜 떨어지나요? 네네네. 저도 무슨 먼저 칼럼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테이퍼링 때까지는 달러가 막 강해졌다가 이제 네. 직접 이제 네.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하니까 네. 뭐 떨어졌다라기도 하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그렇죠. 예, 이 인플레이션이면 시중 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미 국채 금리 10년물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일부는 아예 1%도 깨지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은 전망을 나오지만 한다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네.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은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네. 뭐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고
제가 느끼기엔 지금 어떤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맞아요. 지멋대로 맞아요. 움직이는 우리가 배웠던 주식에 관한 이론들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일단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를 함께 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도 함께 보게 될 텐데 네. 일단 오늘은 다 좋아요. 삼전, 그쵸. 하이닉스, 네. 전체 지수 특히 반도체 부분 좋네요. 반도체가 그 간밤에 이제 뉴욕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 네. 대만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TSMC라는 기업의 네.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그 안에 있는 반도체 주들이 모두 이제 네. 뛰어 올랐고 네.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코스피 3천 돌파하고 네. 삼성전자 7만 전자 됐나요? 돌파했습니다. 네, 7만 400원 현재 진행되고 있네요. 예. 하이닉스는 10만 닉스 됐나요? 아직 멀어 보이죠? 네. 하이닉스는 네. 9만 7천 원. 그래도 지금 네, 많이 올라오긴 네. 했죠. 만약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만큼 올라준다면 10만 내다봅니다. 10만 닉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일단 예.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 여전히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 뭐 트렌드 포스의 보고서를 보면 뭐 예전에도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올 4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거고 내년에는 더 많이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많게는 20% 정도까지 값이 예. 추락할 거다. 이런 예. 전망들이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 윈터레스 커밍 할 네. 때는 반대파가 많았잖아요. 무슨 헛소리냐. 네, 네, 네. 너네만 그렇게 보는 거지. 예. 그런데 지금 한 팀, 두 팀, 세 팀이 또 이제 네. 이 반도체 고점론, 이제 경기 정의를 하강론에 하는, 이제 속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 이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뭐 네. 특정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게 참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했던 종목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셀트리온을 갖고 웃다가 울다가 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예. 소액 주주 수가 예. 41만 명. 예. 엄청나죠. 전체 지분으로 봐도 60%가 60%가 넘어가요. 예. 이랬는데 요즘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죠?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일단 화가 나는 거건 당연하고요. 와, 고점 대비 거의 한 40%가 넘네요. 그렇죠? 예. 지난해 연말에 거의 40만 원 선을 바라봤던 셀트리온인데 네. 지금 2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반토막 난 거죠. 네. 근데 이제 급락한 이유들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죠. 싸늘해졌어요. 전체가. 그러면서 예, 예.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안 좋고. 나오면서. 예. 네. 그리고 최근 미국 제약사 머크사가 먹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네. 뭐 이제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같이 그 도전했죠. 치료제를 네. 지금 네.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먹으면 끝나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는 어찌 되냐. 네.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설명을 해라.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예. 근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예. 너 회사 자꾸 그러면 우리 소액 주주들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가진 지분 다 던져서 주가 더 떨어뜨릴 거야.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여요. 저도 오늘 좀 뉴스에서 좀 의아했던 게 현재 소액주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 소액주주가 지분 모으기 운동이잖아요. 네. 그럼 그 지분을 왜 모으냐면 그걸 팔려고? 네, 지분 매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 그럼 주가 더 떨어질 텐데. 그렇죠. 오히려 그래도 네. 우리는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뭐 바이오주들에는 유독 강성주주라고 하나요? 그들이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우리는 회사를 믿는다. 우리 이거 회사 올라갈 거야. 우리가 올리자. 이러면서 그랬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할 뭐 성과도 안 나오고 대응도 설명도 없고. 네. 대응도 없고 네. 주가는 떨어지고 네. 하니까 많이 실망한 눈치인 듯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요. 이런 지분 매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혹시 예.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은 아니
아니 뭐 셀트리온 주주들이 왜 저렇게 뭐 네, 네. 적극적 극성이야라고 할 텐데 소연 앵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1차 공매도 타겟이 그러니까 공매도 네. 이슈가 됐던 게 셀트리온 아니었습니까? 셀트리온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네. 울고 웃었던 이제 네, 그런 좀 맞아요. 애증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지난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그 서정진 회장이 그 얘기했었거든요. 네. 셀트리온 지금 3사로 분류가 돼 이제 세 개사로 쪼개져 있잖아요. 네. 이거 합병한다. 그러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예. 소액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도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네. 그런 이야기들도 일절 없는 상황이죠. 그 이후로 맞습니다.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워낙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애증의 역사입니다. 공매도를 네. 또 온몸으로 막아내서 개인들이 승리한 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또 이런 이슈도 흔치가 않죠. 지분을 모아서 오히려 매도를 팔아버리겠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함께 다뤄봤고요. 박남숙님이 주린이 정린이인데 어제 우연히 듣다 너무 좋아서 아예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다른 곳을 들으셨나 보죠. 이사를 아. 왔는데 환영합니다. 주린이는 알겠는데요. 정린이는 뭐죠? 정린이? 정철진의 초밥 뭐라는 거죠? 정린이는 모른다. 라디오 초보. 우리 박남숙님 정린이를 아시면은 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고 현재 뭐 유가, 원유, 뭐 원자재 뭐 하나 달라진 건 없네요. 네, 뭐 그냥 주가만 계속 좀 빠진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도 늘 인플레 부담 뭐 이러면서 엮여져서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지금 아랑곳하지는 않는 분위기 네.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유가도 지금 뭐 81달러 이상에서 네, 하루 만에 움직이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현재 코스피는 3,000을 재탈환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의심의 눈빛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주가를 뺐던 악재는 그대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가면 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요즘 분위기 달라졌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3,000을 재탈환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주말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네. 주말 사이에 악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웰컴 투 더 증시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